안녕하세요. 공적인 기관들이 국가를 중심으로 서 있는 공적 기관들 있잖아요. 검찰이라든지 선관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중심축이 되는 그런 어떤 공적 기관들 있잖아요. 중요한 핵심. 그런 것들은 법과 정의를 기반해서 공정하게 공공의 이익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공동체 공익을 위해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중심의 근간부터 흔들린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흘러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없겠죠. 그 중심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법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똑바로 바로 서야지만 어떤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고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근절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의 자정 역할을 하면서 그 중축이 정의가 중축이 되어야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어떤 부정부패 원성을 끊어내고 잘 유지되어 가지고 서로의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자유로움 속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상생과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어떤 탄탄한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런 뿌리부터가 문제가 된다면은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의 비리, 부패도 문제지만 어떤 공적 기관들이 그런 어떤 은밀한 곳에서 은폐되면서 행해지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 비리들이 이 나라 전체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나라의 근간을 혼재시키기도 하고 나라의 어떤 분열, 뭐 편가르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정말 혼탁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공적 기관들이 중립을 가지고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게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관은 바로 섰겠죠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세계가 부패로 얼룩져 있다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패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부패에 대해서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강하게 서 있지 않다 보면은 유야무야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남의 일 정도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이제 찾아서 또 구하게 되는 그런 또 사회의 집단적인 어떤 공동적인 부패의 무의식이 자리 잡다 보면 이것 또한 사회에서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부패와 부정 문제에 있어서만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것이 이제 증거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깨워가지고 관심 있게 변해가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통찰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면서 그런 것을 자정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힘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4.15 총선 저도 물론 투표를 했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아침 이른 새벽에 새벽은 아니지만 아침 한 뭐 10시 정도에 빨리 준비를 하고 가서 투표를 마쳤어요. 이렇게 투표는 하나의 습관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서 투표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특히 4.15 총선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표심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가 어떤 정당이든지 어떤 원하는 개인 후보라든지에 대해서 표심을 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함으로써 건강한 어떤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자정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표심을 반영을 해서 내가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 논란이
경쟁 CCBB가 지금까지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총선 이후에 이제 결과 데이터 선관위 측에서 데이터를 내놓고 이제 결과 마무리되면 이제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선된 사람들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소송이 들어가 불복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제 패배한 그런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법적인 그런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이끌어서 이제 당선 패배라는 것을 어떤 역전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관위하고 개인 이제 패배한 후보하고 이렇게 이제 공방전이 되잖아요. 이제 원고와 승소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과연 이 패배한 것이 정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그런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제 법적으로까지 그게 비화되면서 지금 재검표까지 가는 그런 어떤 소송전이 지금 한창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민경욱 그 인천 연수구 을 거기에서 패배한 민경욱 의원이 선거 불복 소송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뭐 윤곽근 후보라든지 뭐 다른 여러 후보들도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납득할 수 없으니까 선거 소송을 한 거죠. 객관적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저는 좀 관심 있게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지금 재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검표잖아요. 개수만 하고 그 투표지 숫자만 세는 게 그게 이제 모든 재검표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검표는 그야말로 이제 검수 과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정당성을 보려면 낱낱이 봐야 되잖아요. 용지의 진위 여부, 용지가 정말 제대로 된 선거의 표심이 반영된 이제 개인이 가가지고 도장을 찍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의 손이 타서 진정한 표심이 반영된 그런 투표 용지 진위,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니면 손이 타지 않고 그냥 뭐 외부에서 가짜로 만들어진 건지 이런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한 게임이죠. 재검표라는 것은 이게 투표지 숫자만 세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이제 가려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지도 진위 여부가 판별이 돼야 되고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투표지도 개수되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온전한 재검표를 해야 되죠. 반쪽짜리 재검표면 그게 뭐 하나마나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법의 그 관점에서 정말 100%의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래야지만 원고 측이 패소하더라도 납득을 하고 패소하고 피고 측이 이긴다 해도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정당한 승리인지 이런 것이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난 건 아니고 지금 재검표만 한 거죠. 628 재검표만 지금 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논란이 또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피고 측에서는 또 할 말이 있을 거고 원고 측에서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것을 이제 보면서 뭐 문제도 있고 뭐 거기에서 이제 등장한 투표 용지가 접히지 않은 거 빳빳한 어떤 신공 같은 것들 어떤 뭉태기로 이렇게 쫙 인쇄돼서 이제 그 삼립 빵 박스 뭐 이런 데다 이라든지 박스에다 일괄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절단면이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고 삐뚤삐뚤하면서 어떤 절단한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출력이 되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서 사람들이 그 이제 표심을 좀 반영을 하고 그걸 용지를 이제 투표함에 넣을 때는 그대로 제출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접습니다. 접어가지고 구겨진 상태에서 넣는 것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거기 자기가 기표한 그런 사람이 보일까봐. 그럼 이렇게 대부분 사람 심리는 그냥 접어서 넣게 돼요. 근데 그게 꾸김이 없는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다니까. 거기에 대한 원고 측에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도 이제 주권을 행사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정말 정당한 어떤 판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대부분이 중립적인 이치를 가지고 이 판결을 이끄는가, 그리고 원고의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성이 있는가, 그리고 피고 측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합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피고 측과 원고 측의 그 게임을 잘 관찰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잘 지켜보면서 그 최종 판결을 어떻게 이끄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믿고 현실을 믿고 어떤 결과를 믿어버린 데서 오는 그런 공방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 그 다음 그런 어떤 상황이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지켜봐야죠. 내가 주권을 행사했으니까 이 표를 정말 선관위 측에서 공공의 어떤 표심을 정말 잘 관리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그 결과를 도출해내서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치 권력들이 여기 정말 정당한 그런 어떤 승리를 한 그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가서 정치활동을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디면은 정치 권력들은 하나의 선거라든지 국민들 하나의 수단으로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이익에 맞게 잘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도하게 돼요. 법을 양산해내고 그 법이 또 국민의 옥죄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국민이 깨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 눈을 뜨고 정말 확인이 정확하게 되어지는가, 어디가 미스가 나고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걸 잘 보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꾸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만이 이게 공정성이 더 바로 서게 되고, 정치 권력들도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치 권력이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해 있고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그 사람 정치 권력은 월급 받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는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자기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옵니다. 국민이 이번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선거도 그렇고 공정하게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